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대응 전략부터 미국의 첨예한 정치 공방, 중국의 기술 굴기, 일본의 복합적인 경제 동향, 중동 지역의 긴장까지 전 세계 주요 소식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들은 각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가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첨단 산업 육성, 양극화 대응, 청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박 작가님, 의미와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 경제의 큰 그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권에 312조 원 규모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6대 기업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마련과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 2분기 압도적인 실적 예상, 삼성전자는 3분기 디램 가격을 최대 20% 인상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영남권에 140조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대 AI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이 예상될까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SK그룹의 140조 원 영남권 AI 허브 구축은 정부 발표의 이행 사례이며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AI 및 첨단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회입니다. 인력 양성과 규제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정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최윤석 의원이 선거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국회 청문회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 법안을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상상 어려웠던 일이 민주주의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투표용지 부족 같은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 참정권 침해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불신은 제도권 정치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선관위 신뢰성 회복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해법 찾기 어려운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을 구원하는 법안이라는 유권자 제한 법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인데요. 박 작가님, 파장은 어떠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방송에서도 진보 민주당을 공산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죠. 미국을 구원하는 법안 추진은 대선 공약 핵심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투표권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 과정이었던 미국에서 유권자 접근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은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짐 크로우 법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은 중동 정세 관련 미국의 외교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회담 대가로 즉각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MOU에 서명,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산 석유 판매 허용 면허를 발급했는데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문제 이견 관리를 위해 백악관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난 방송에서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전해드렸죠.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즉각적 제재 완화는 2015년 이란 핵합의 체결 당시와 유사한 파격적 조치입니다. 중동 긴장을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란 핵개발 회의론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심각한 이견을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영내 활동을 완전히 다루지 못하는 하브이에 강력히 우려하므로 트럼프와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은 이 동상이몽을 조율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6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며 미국 시장의 통화 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 신중론에서 관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 약세로 나스닥은 하락하며 주식시장 내 양극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박 작가님, 이 지표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지난 방송에서 6월 미국 고용 증가세 둔화와 낮은 노동 참여율을 지적하며 경제 침체 우려를 언급했죠. 그 여파가 시장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경제 건전성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투자 자금이 성장주보다 가치주나 경기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자 신뢰도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연설이 당 간부 및 군부대에서 학습되고 있습니다. 당의 영도력과 국가 부흥을 강조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데요. 박 작가님, 이 연설 학습이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난 방송에서 시진핑 주석의 기념 연설이 당 기본 이론과 전략 준수 중요성을 역설했고 경제가 안보에 종속된다고 분석했죠. 이 연설 내용이 학습되는 것은 당 통치 이념을 재확인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내부 결속 움직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요한 전환점마다 사상 교육으로 당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연설은 중국 미래를 이끌 신시대 사회주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핀란드 외교부 장관 발토넨과 회담,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며 녹색 저탄소, 무역 투자, 의료 보건, 디지털 경제, 기후 변화 등 협력 심화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스웨덴 방문에 이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모습인데요. 왕이 부장의 핀란드 방문은 스웨덴 방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국이 유럽 내 우호 관계를 확장하고 미국과의 갈등 속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녹색 저탄소, 디지털 경제 등 미래 핵심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유럽 기술력과 시장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도 동참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다음은 기술 소식입니다. 중국이 창정 8A 로켓으로 치안판 극궤도 15그룹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대회에서는 AI 기반 제품이 소개되며 중국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중국의 기술 굴기가 가속화됩니다. 중국의 우주 발사 성공은 지난 방송에서 다룬 로봇 굴기 분석과 궤를 같이 합니다. AI와 우주 기술을 국가 전략 핵심으로 삼아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술적 성과로 과학기술 역량을 과시하고 내부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중국 제조 2025 전략 연장선상에서 첨단 기술 자립을 통해 서방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이 드러납니다. AI 기반 제품의 글로벌 진출은 기술 표준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장기 목표를 가집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핵심 광물 및 반도체 협력을 위한 경제 안보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행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인도 방문은 일본이 대외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소극적 외교를 펼쳤던 일본은 이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며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합니다. 인도는 거대한 시장이자 핵심 광물 생산국이며 반도체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뜨겁습니다. 니케이 주가가 7만엔에 근접하며 AI 및 반도체 부문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일본 주요 기업들이 6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6월 정책 금리를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로 인상했음에도 엔화는 달러 대비 161엔대까지 약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은행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1.0%까지 인상했음에도 엔화는 약세를 지속, 니케이 주가는 고공행진하는 엔저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해석, 즉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엔저 지속으로 일본 수출 기업들은 역대급 수익성을 기록하며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이 히로시마 공장에 1조 5천억엔을 투자하고 경제산업성이 최대 5,360억엔을 보조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본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 작가님, 이 소식이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3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경제적 이득보다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에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는 국제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동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한 시도입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MOU에도 이란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는 여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제2방송국 관련 대법원 판결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하며 심각한 헌법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이스라엘의 법치 대신 오직 정부 통치만 존재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박 작가님, 내부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현재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와 마찰을 빚습니다. 대법원 판결 불응 선언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자의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외부 안보 위협 속에서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IMF가 이스라엘의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VAT를 20%로 인상하는 등 국가 수입 증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IMF의 권고는 이스라엘 경제가 국방비 증가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동 안보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국방비는 늘어나고 이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VAT 인상은 단기적 재정 적자 축소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 과제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은 각국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안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서도 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 작가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